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행위로 상장 폐지를 피하면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적극적으로 곤란해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부실 기업들의 상장 폐지가 지연되면 선량한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좀비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상장 폐지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는 건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상장 폐지될 위험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불공정 행위로 생명을 연장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려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골라내겠다 그러는데 왜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면 좀비가 있잖아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고 생명력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조사라든지 공시라든지 회계 부문에 대해서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이와 같은 상장 폐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먹튀라든지 회계 분식에 대한 부분 불법 행위를 좀 제재하겠다는 그런 집중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비들이 사라져야 될 텐데. 그렇죠. 사라지지 않고 증시에 머무르니까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하면 나중에 손해를 본다는 얘기인데. 당연하죠. 이 좀비 기업 같은 경우는요. 불공정 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하게 투자자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또 그 이외에 그 투자금이 다른 이제 제대로 된 기업들한테 투자가 돼야 되는데 다른 기업으로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하고는 다른 그런 역효과를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기업을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외국 자본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련돼서 공시를 하거나 회계 처리라는 각 단계마다 이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게 지금 취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매년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폐되는 기업들은? 뭐 저도 이제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거의 3년 동안 했었던 걸 보면은 상폐된 기업들이 44곳입니다. 44개입니다. 44개. 근데 이 44개가 드러난 것만 44개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37개 같은 경우는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조사하고 조치를 완료한 곳이 15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15개 기업 중에서 뭐 부정 거래를 하는 곳이 한 7개 정도 되고 또 시세를 조정하는 곳도 한 곳 정도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미공개라는 보고 의무에 위반을 한 뭐 기업들도 7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 15개가 실제 이 편취한 이익이 1,694억에 달합니다. 아, 조사가 끝난 기업들. 기업들만. 상폐되는 기업들 중에서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많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그런 상폐를 당하기 앞서서 연명하는 기업들의 이 불공정 행위 어떤 유형의 것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저도 상폐된 뭐 것도 종목도 있었었고 그랬는데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자본 인수 합병 세력이 가장 무서운 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본 없이 인수하는 거. 인수 합병한 세력이죠. 그러니까 인수 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럼 상장 폐지하면 그 돈들이 투자한 돈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겁니다. 유상증자를? 유상증자를 실시한 다음에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가가 오른 걸 갖고 이제 증자에 대한 대금을 또 횡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고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그 이 명의로 이제 뭐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보유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본인들 명의가 아니겠죠. 글로 보유한 주식들 같은 경우를 판매를 해서 그 차익에 대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데 그만큼 실적이 안 좋을 텐데 유상 증자는 또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내는 모양이네요. 해내죠. 왜냐하면 이제 이럴 때 이런 기업들의 특징들이 우리가 법적인 부분들이 있어도 전문가들이 붙어주거든요. 아, 전문가들.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관련된 사례를 보더라도 한 14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언론까지 동원해가면서 이 기업에 대한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이나 우호적으로 바꿔주는 괜찮은 기업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뭐 그린워싱처럼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다른 사례도 있는데 사실 어떤 사례입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을 과대 계상한다. 예, 굉장히 많죠. 예. 사실 과대 계상하게 되면 상장 폐지 요건을 이제 비껴 나갈 수는 있게 됩니다. 그러게 되고 실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 분식을 토대로 해서 네. 이런 기반으로 해서 활용하다가 네. 심지어 뭐 몇 년 동안 뭐 1,000억대 자금 같은 걸 조달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회사가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까지 단계에 다다르면은 일단 대표 주주가 예. 아예 이 주식을 아예 매도하고 상폐 위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도 사실 예, 예. 이제 분식회계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럼 여기에 이 상장기업이니까 예. 회계법인들이 다 감사도 할 텐데 맞습니다. 회계법인들도 조금 뭐 어떻게 제대로 감사를 못한 경우가 못하는 있네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회계법인의 감사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감사를 받아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예. 이번에 상폐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 의무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요. 절대 예. 그런 일은 없어야지. 투자자들이 좀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이 감사 보고서가 좀 제대로 뭐 하나만 나와야 더 말씀드리면 예. 사실 지난해 이제 상폐된 기업 중에서 9곳이 이제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예. 그 2년간의 유상 증자를 한 금액이 예. 1,170억에 달하고 있고요.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예, 예. 그리고 전환사채라고 들어보셔요. CB라고 저희가 CB, 얘기하는데 예. 그리고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BW라고 예. 이런 부분도 2,067억에 달하는 그래서 총 합쳐서 뭐 3,237억에 달하는 비용이 예. 이렇게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정지돼서 상당히 예, 관리 대상이고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고 예.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예. 자금을 끌어모은다. 예. 그러니까 과연 전환사채를 사주는 사람은 누구이며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주식을 사주는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게 참 굉장히 문제네요. 이게. 많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냥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한 회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 여기에 참여한 뭐 사람들 자체가 막 750명이 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요. 이와 같은 이제 뭐 관련된 유상증자라든지 관련된 예. CB라든지 이런 것을 발행했을 때 여기에 비용 자체의 규모가 뭐 400억 이상으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인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본 경우는 뭐 3억 3천까지 또 아유. 적게 손해를 보는 이런 부분에 참여한 게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는 개미들이라든지 예. 그냥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 불공정인들이 또 다른 뭐 불공정 사례들도 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이 외에도 대부분의 사례들이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코비드 19에 관련돼 갖고 예. 관련된 신약을 개발할 것이다. 코로나 극복 신약 개발한다고 예, 공시를 했다가 가짜 공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뭐 이제 가짜 공시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개발할 것이다까지만 나오면 좋은데 예. 개발했고 꼭 시판돼서 판매할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임상 실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2차 임상 실험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어. 1차 임상 시험 결과를 갖고 예. 이게 마치 뭐 바로 매출과 직결될 것이라든지 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호재성 공시를 이렇게 띄워서 예. 주가를 올린 다음에 이게 이제 악재로 판명되기 전에 대주주는 맞습니다. 팔고 나가버린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이제 IPO 심사를 많이 해봤는데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매출을 부풀리게끔 많이 하거든요. IPO 전에. 아, 그래놓고 실제 IPO가 돼서 주식 상장이 되면 그 이후의 행동 반경은 좀 달라지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그렇죠.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봤는데 예. 결국은 이 투자자들이 볼 때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상장 폐지될 우려가 있나를 좀 미리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전에 그래야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예. 판다든지 그런 조짐, 징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전문가도 이러다 보니까 당하시군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그 예. 이후부터는요. 실제 상장 폐지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휴지가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본인의 주식을 뭐 10,000주를 갖고 있고 뭐 1,000주를 갖고 있건 네. 이건 다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종업원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물론이고 대주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뭐 지표를 보고 얘기할 경우들이 있어요. 뭐 2년 연속으로 해서 자기 자본이 뭐 10억 미만이라든지 2년 연속 자기 예. 자본 10억 미만. 예. 네. 뭐 한번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또 예. 뭐 매출액이 뭐 30억 미만이라든지 2년 연속으로 매출액이 예. 30억 미만. 예. 네. 그리고 뭐 자기 자본의 이제 50%에 대해서 봤을 때도 실제 초과적으로 했을 때도 이제 세전으로 관련돼서 이게 정리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그냥 가장 깊이 봐야 될 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일리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하일리 법칙. 예. 네. 하일리 법칙 같은 경우가 어떠한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네. 작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짐이 있다 이런 그렇죠. 거네.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진 않는다. 예, 경미한 사고도 있고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눈앞에 있는 이익, 뭐 200배, 300배를 이익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어. 뭐 이제 우리가 이성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반드시 우리가 굉장히 쉽게 봐야 될 거는 이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는 이제 상장 폐지된 기업들이 대부분이 감사 의견서에 대한 거절이 제일 많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 예. 네. 저 그렇죠. 아까 이제 그 감사 보고서도 못 받는 회사들. 맞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감사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거절한다는 정도면은 사실 기업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감사 의견을 할 때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까지 있는데 이런 의견 거절을 받더라도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의견 거절 받더라도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거절될 거라고 뭔가 좀 예상만 돼도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보면 그 대표라든지 경영진에 대한 배임 사건이라든지 관련된 비용에 대한 횡령 사건이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네. 실제 언론에도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걸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또 경영권 분쟁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경영 분쟁이 좀 잦은 경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정도에 발생했던 건데 예. 실제 소리바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소리 받아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 경영권 분쟁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죠. 예. 아까 이제 그 호재성 공시를 띄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공시를 자주 이게 반복해서 내는 예, 예. 번복을 한다거나 예. 공시 번복 아, 그런 그거 경우 제일 상당히 중요하죠. 위험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회사에 대한 계획이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나 발표를 했는데 그걸 번복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회피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이 이익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도 그러면 안 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상장 폐지 조짐이 있는 기업들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기업들의 경우에는 예, 이제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어떤 문제가 생겨 거래가 정지가 됐더라도 재기를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 있죠. 혹시 예. 이렇게 퇴출 정책이 적극적으로 발동이 되면 예. 재기를 하는 정상적인 기업마저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증시에서 퇴출되게 되면은 탄탄하게 올라갔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만 갖고 퇴출될 수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이제 좀 그 정책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실제 이제 기업 부담도 있고 투자자의 피해를 좀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 같은 경우도 상장 폐지 요건을 좀 완화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상장 있습니다. 폐지 요건을.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재무 관련된 상장 폐지 요건이 차더라도 바로 내쫓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이 기업이 지속 가능적으로 해서 실제 기업이 계속될 수 있고 사업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판단하기 위한 실질 심사 제도를 지금 도입하는 부분을 예. 검토하고 있고요.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 지표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 예. 폐지를 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네. 거래량이 미달돼도 사실 상장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 그냥 폐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 예,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예. 이의 제기한 다음에도 실제 개선 기간까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불공정해라는 기업들은 이제 엄하게 벌을 해야 되지만 정상화하는 기업들의 선의의 노력까지 무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은 상폐기부터 문제지만 기업 공개하는 경우에 예, 예. 이 실제 이 추정 매출을 보고하잖아요, 공개 전에. 근데 예. 실제 매출보다 너무 이 부풀려서 하는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더 문제 아닐까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IPO 심의를 할 때 예. 실제 제가 봐도 이 기업은
예상 매출을 적어 놓거든요. 예. 그 사업 영역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달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데도. 불가능한데도 실제 IPO 받을 때 다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이? 우리는 다달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까지 못 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관련된 분식회계는 물론이고 이명 계약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의 덩치를 부풀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네. 예. 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많은 제도가 좀 바뀌게 이런 예정입니까? 그럼요. 이번에 이제 이와 같은 제도를 정책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금감원에서 그 부분이었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실 IPO를 함에 있어서 이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자서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 IPO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부풀려서 회계 처리를 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좀 검사를 하고 또 검증을 해서 제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수정을 해야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의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불공정행위로 상장 폐지를 피하면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에 대한 제재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